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뭐 금요일부터 또 주말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충청북도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또 오성에 이런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에 따라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뭐 대구 그리고 뭐 강남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또 한 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뭐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다시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일같이 뭐 종가 매수라든지 장중 매매 이어가고 있고 뭐 종목군들 잡아 들어가는 종목군들 계속 팔로잉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뭐 제가 하는 매매의 근간이 뭐 바뀌지 않은 한 항상 거의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매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신고가 반도체 종목군들의 화려한 종목 장세, 포스코 그룹주의 거침없는 상승, 외국인 코스피 초대량 매수세, 그러나 시장은 엄청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서 뭐 이제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반도체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주, 재건 관련주, 뭐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시장을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굉장히 뭐 지수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수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매우 강력한 흐름을 보여준 시장이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굉장한 쏠림 현상의 장세가 졌던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일단 미 증시도 장 초반에 뭐 추가 강세를 좀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단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슈상으로 뭐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뭐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그러한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일단은 뭐 올라가던 시장을 조금 누르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GDP 발표가 좀 있는데 아마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었었는데 이번에 3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출이 감소폭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발 이제 GDP 둔화 부분이 어찌되었던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은 워낙에 쏠려서 가고 강력한 모멘텀이 밸류 차원을 계산을 안 하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뭐 묻지마로 달라들어서 뭐 수익을 내버리면 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은 뭐 하락 종목 수는 뭐 코스피는 비슷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대략 1100개, 1150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음봉 마감이죠. 시가 고가 이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는 안 좋았으나 특정 IT 반도체에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의 IT 반도체만 올랐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나쁜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IT 반도체 섹터가 단기에 이렇게 때려 올라가는 거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격도는 좀 벌어진 상태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눌릴시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눌릴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 있었던 대량의 선물 매도를 더 큰 물량을 써 담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전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강한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환율 또한 1,300원을
하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가 3%대로 떨어짐과 동시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는데요. 우선 해외 증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상승의 배경 등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지난주 갑작스러운 국내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외국인들의 대량의 선물 매도와 기관의 위험 회피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지수가 빠졌고 정부 및 대형 은행들의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이슈가 사그러들자마자 들어오기 시작한 선물 매수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된 수급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SVB 사태와 거의 판박이 흐름의 수급 흐름이 좀 발생을 해서 빠졌던 물량을 빠르게 채워버리는 흐름 속에서 급등을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에코프로겠지만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쪽은 30에서 50%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단기 몇 거래 만에 폭등 장세가 눈 깜짝할 사이 딱 3거래일 만에 지나가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이번에 시장을 올려준 게 엔비디아죠. 결국 엔비디아의 AMR 앵커 투자 참여 가능성, 그 다음에 5월과 7월 달에 나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전망치인 110달러를 상회한 122달러로 애널리스트 쪽에서 상향 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를 신고가를 만들어 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또한 아주 뜨겁게 올라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뜨거운 AI 이슈에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하고 그 영향에 국내는 폭등으로 마감이 되었던 것이죠. TSMC 장비 발주설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어버렸습니다. 상한가와 그 다음날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50% 올랐고 거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FC BGA 기판 국내 기업 납품설 등이 막 돌면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기판 쪽에서 태성이 상한가, 그리고 대덕전자의 신고가, 그리고 코리아 서킷 등 기타 기판 종목군들까지 금요일날 매우 셌던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포스코 그룹주 입장에서 사실 포스코 DX, 포스코 MTEC 상승의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 힘이 좋다, 수급이 좋다, 포스코 그룹주사의 투자의 수혜가 기대된다 정도에서 시장의 초관심과 수급이 쏠리면 연일 급등을 이어갔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급망 이슈의 최대 수혜주로 전기 구동 모터라는 성장 동력까지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저는 무겁지만 이제는 눌리면 물리더라도 어찌되었건 들고 가야 될 24년 주도주가 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이제 준공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 1분기잖아요. 2월 달인가 4월 달이기 때문에 뭐 지금 7월 달 중간에 강하게 올랐다가 한번 눌리면은 그 눌림에서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마음으로 물려서 가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이미 박스권은 돌파가 됐습니다. 10년의 박스권이 뚫렸다라는 거는 이제는 눌리면 매수다라고 보고 일단은 뭐 물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폭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사기는 어렵고 물려서 그냥 시간 투자밖에 저는 답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의 경우 금요일까지의 폭등세로 마감된 가운데 밸류는 의미 없고 모멘텀의 끝이 어딘가에 치중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1분기 실적 고작에서 몇십억 나왔죠. 30억 나오고 매출도 280억인가 뿐이 안 된 상태에서 2분기는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5조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밸류에이션은 무시한다. 모멘텀만 끌고 가겠다라는 시장 플레이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어디까지 갈지, 그 모멘텀 플레이가 끝나는 시점이 좀 낙폭이 클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냥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가치를 따지는 거는 무의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이고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과 흐름을 동조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및 HBM 관련 기대감의 TSMC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 수혜 기업들 및 연관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 기판 납품될 가능성 설
등등의 지금 마구잡이로 움직이는데 금요일까지의 이격도만 놓고 보면 아주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서 밀리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TC 본딩 그리고 본딩 장비에 동시에 들어가는 리플로 장비 그리고 검사 쪽에서 아주 폭발적인 흐름을 종목군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을 보면 엄청난 양극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잘 나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종목이 오히려 더욱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들도 연휴 사이에 저도 기관 투자자 쪽에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방법이 없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 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시장이다. 어쩔 수가 없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에 올라가는 시장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든지 이게 아주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말로써 이 종목이 좋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끌고 간다라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들 그냥 계속 묻어놓고 계속 가면 좋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랑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고로 말 그대로 신고가 근처 신고가 치는 종목들 들어가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고 밀리면 변동성이 없다 보니 답답함이 많고 그래서 들어가면 물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럴 때 폭모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딱 그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템포 숨을 고르고 다시금 정비해서 반도체 조정이 오기를 살짝 기다려보고 이미 판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올라갈 종목들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시점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네오셈처럼 실적 동반된 기업들의 모습이 상한가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조만간 실적 발표가 될 것인데요. 이쪽에서도 한두 종목이 아주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지금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저는 딱 두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차전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변화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다음 주 24일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그동안 밸류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수 스페셜과 이수 화학기 그러한 부분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과도하게 급등을 했던 2차전지 내에서의 근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쳐박아 있으면서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기업들 실적이 말을 해 주리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실적 종목군들 몇몇 개는 분명히 체크를 하고 관찰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7월과 8월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련된 기업 몇 개 정도는 체크를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Y랩 정도가 이제 관련 종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LET, Y랩이 20일날, 센서뷰가 19일날 상장을 하는데요. 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이제 매매 기준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만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또 상한가가 또 두 개나 IT 반도체에서 튀어나와 버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만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주말 사이 뭐 시장에 특별한 이슈는 많이 없는 가운데 일단 윤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련해서 종목군들 뭐 기존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종목군들 다시 움직일지 혹은 이 진성TC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을 많이 터쳤는데 좀 밀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종목에서 그러니까 찐수혜주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시작 이 시제품 공개라는 이슈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한 테슬라가 이번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 섹터가 움직임을 보일지 정도로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자, 뭐 시간외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봐보면요, 코리아 서킷 기판설이 좀 돌았어요. 기판 납품설인데, 일단 뭐 FC BGA 기판이라고 하면 대덕전자가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납품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봐지고요. 지난번에 급락을 했던 웰바이오텍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 뭐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인텍플레스 뭐 등등, 아무튼 종목군들 지금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반도체 좀 많은데요. 좀 몇몇 개는 체크를 하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업종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코스닥은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마지노선인 900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언제 이제 무너지느냐,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뭐 진하게 돌파를 해버리냐 아니냐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에코프로 봐야 되고, 또 2차적으로는 IT 반도체 좀 과격하게 금요일날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서 단기 밀림이 크게 되면 또 코스닥이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기어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급락으로 떨어져서 변동성을 키우지만 않고 지수가 그냥 옆으로 가는 거는 저는 괜찮은 흐름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선물 매수와 대량의 수급으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요. 코스피 우량주들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 코스피는 굉장히 정직하게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추세가 깨져도 잠시 있다가 바로 돌파하고, 깨져도 바로 돌파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강한 모습이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돌파가 코앞에 있네요. 삼성전자도 돌파가 코앞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뭐 깨지지 않고 시장 대비 제일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셀 기업들은 지금은 좀 못 가는데 대신 포스코 홀딩스만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박스권이 다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밀리더라도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이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5일선 첫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한 구간에 첫 눌림이라든지 온다면은 저는 일단은 봐볼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지금은 아직 숫자가 바뀌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다 빠지다 올라가다 빠지다 하겠지만은 숫자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에코프로처럼 이제 뭐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도 지금 실적 이슈를 이겨내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편입 이슈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라 아직 죽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보다는 약하다. 대신 이런 양극재 기업들은 LNF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양의 경우에는요, 참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장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이다 정도의 흐름에서만 체크를 해야 되고, 포스코 엠텍이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얘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뭐 일각에서는 리튬으로 자꾸 엮어서 올라가는데요.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뭐 단기 고점을 만들 것인지 좀 흐름은 좀 더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거의 8,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눌림 포인트는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스틸리온도 굉장히 센데 시간 외에서 일단 많이 올라왔죠. 이런 저항 구간들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아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돌파로 들어갔다가 반 팔고 나머지 물렸다가 좀 넘어와서 종가에 돌파해 추가 매수, 반매도, 시간 외 첫 타임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금요일날 대충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네요. 볼지 안 볼지는 좀 모르겠고요. IT 반도체 보죠.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에서 과거에 이제 뭐 이런 셀바스라든지 초급등주의 마지막 불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부분에 동반해서 좀 올라왔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조 4천억, 근데 거래량이 1조 2천억. 금요일날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놨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겠죠. 갭 뜨고 밀렸다가 좀 더 올라가고 뭐 그 안에서 변동성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도 단기간에 이 구간에서 50%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HPSP라고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로 있는 한국의 ASMR이라고 불리는 기업까지도 지금 초급등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이제 뭐 한미반도체 눌림, 뭐 인텍플러스라는 기업도 좀 눌림이 온다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향 이슈가 계속 또 있고, 반도체 안에서 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좀 계속 봐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이격을 축소하고 급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 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금요일날 뭐 프로텍이라든지 장중 뭐 13%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막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변동성을 많이 키웁니다. 그만큼 최근에 뭐 3만원짜리가 이렇게 15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만큼 지금 IT 반도체 연 이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에 돌입해 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심해서 그 칼날을 만져야 되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IT 반도체는 저는 금요일날 종목이 없어서 뭐 따로 매매를 많이는 하지는 못했는데요.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만 이 구간에서 이제 기판 쪽에서 이제 첫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뭐 한 3-4% 정도 매매를 하고 좀 나왔고요. 얘네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는 시장의 흐름을 딱히 이제 이게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딱 한정지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바닥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갭 뜨고 밀리면 한번 봐보지 않을까, 코리아 서킷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뷰노를 넘어왔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 알츠하이머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종배를 하고 사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한 1-2% 정도 찍혔었는데 매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고, 일정 물량을 들고 있다가 이제 종가에 일부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구간이 뚫리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내일 아침에 뭐 어떤 발표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는지 혹은 장중에 나오는지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JLK라는 종목이 더 센데요. 사실 그 8월 달에 이 의료 ETF가 하나 상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닉과 JLK가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이제 JLK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모멘텀은 뷰노, 그 다음에 JLK는 수급, 이렇게 놓고 분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섣불리 뭘 사라 마라 라고 언급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뭐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거는 성우하이텍인데 몇 차례 이제 언급은 계속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보고 있고요. 계속 매매 이어가고 있고, 누적 수익은 상당히 많이 쌓아서 뭐 만족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목요일날도 14,500원 정도 들어갔으면은 뭐 괜찮았을 것 같고, 뭐 금요일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죠. 지지와 저항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잘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은 시장의 뭐 조정에 의해서
단기 급락을 하면 1순위로 무조건 잡아내야 될 종목이 성우하이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수급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라 첫 장대 음봉은 무조건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리면 매수다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거침없습니다. 4조 3천억, 얘가 만약에 또 4조 5천억을 넘어서 5조 원대 시총을 만들어 놓고 간다면은 거기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까지 부각이 돼버리면 이 장기 박스권을 뚫는 이슈가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뚫어놓고 눌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뚫을 때 같이 뚫어서 그 모멘텀에서 나는 끌고 갈 것인지, 이 고민만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유의미한 거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거를 뭐 돌파로 들어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뚫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눌렸다, 그거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주 확실한 돌파가. 자, 그리고 다음 주에 Y랩이라든지 종목군들 상승을 상장을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카페에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올려놨는데요. 이런 거 잘 참고해서 봐 보시고요. 뭐 시간이 있으면은 좀 남겨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뭐 일일이 다 종목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잘 보시고 판단 잘 해 보십시오. 네, 돈 될 정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컴퍼니 K 같은 게 파두의 이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컴퍼니 K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려 있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을 찍어 눌러버리면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 말만 돌아가지 청약 관련해서 이제 공모청약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조정에 파두 관련된 컴퍼니 K가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주고, 7월 말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2주 일주일 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한미 글로벌도 이 네옴시티 국내에서 네옴시티 전시회가 진행이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사우디 답방 이슈가 나올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시장이 이 반도체 쪽으로 뜨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시장 흐름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켜보고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시간 되면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하게 되면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